자, 삼성전자가 9% 이상 올라가는 일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이런 적은 없죠. 9% 이상 올라가면 요거는 미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생각보다 주가 많이 내렸어요. 개인들이 어제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뭐라 그랬죠? 이제 개인들이 확신을 가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자, 이제는 주가 떨어져도 절대 안 팔 거예요. 오히려 더 사겠죠. 맛을 봤잖아요, 지금. 어제 6% 빠졌는데 오늘 6% 올려버려. 반도체 다 팔았는데 오늘 막 다 급등해버려. 와, 그럼 뭘로 바뀌냐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확신. 이제 주가 웬만큼 떨어져도 개인들은 안 빠질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수급을 잘 보세요. 2조 5천억을 팔고 겨우 5천억 사고 있습니다. 수급은 별로예요.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일단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소액 매수한다고 그랬죠. 왜요? 많이 팔고 조금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못 치잖아. 그죠? 네. 표면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매수하는 게 외국인으로 나오죠. 소액 매수를 통해서 지금 해주면 개인들이 지금은 매도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매도는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죠. 뭐 전체 시장에 대해서 매도가 멈춘 거예요. 매도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개인들 매수는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옵니다. 그럼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있는 거 있잖아요. 종목 많진 않지만 남겨놓은 거. 자, 이 상황이면은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계좌 올라갔죠? 인버스는 떨어졌지만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종목이 올라가니까. 네. 그럼 장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 계좌도 따라가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금 비중이 많기 때문에 종목들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계좌를 크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쪽 갖고 계신 분들 오늘 어제 좀 내리다가 뭐 플러스 뭐 한 5%, 6%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한 1, 2% 정도 올라가는 거, 네. 그럼 되지 뭐, 그죠?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계좌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거든? 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포인트예요. 올라가는 거에서 완전히 소외되진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를 살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지금 살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지금 사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매수는 저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죠. 삼성전자 21만원 간다. 목표주가 21만원. 하이닉스 110만원. 이렇게 했더라고.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포지션들은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리포트가 강하게 나와. 근데 왜 너희들은 안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도 9%, 10%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부분 상투였거든요. 왜냐면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이건 진짜야 라고 하면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거 봐보세요. 주가 떨어졌다가 어제 매수한 사람들, 야, 봐봐, 수익이잖아. 삼성전자는 이게 불패야.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가서 역시 대형주, 우량주는 떨어질 때 사는 거야.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들의 초기 화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다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자금들을 이제 몰아넣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큰 자금들이 지금 대기 중인 자금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들이 얼마만큼 더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만큼 더 올라가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일도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자금들이 아직 남아있고 더 올라가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면 이렇게 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개인들 수급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좋은 상황에서 왜 너희들은 많이 팔고 조금밖에 안 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개인들 매수가 옛날하고 좀 다르게 화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가 언제쯤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이제는 삼성전자를 뭐 한다 만다 뭐 이거는 개인의 자유이니까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의 계산 범위는 다 넘어섰기 때문에 12만 원을 넘어서서 15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는 다 매도를 때리는 상황이고 20만 원을 가든 30만 원을 가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할 얘기겠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시장이 상당한 과열 구간, 거기에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상당한 과열 구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상당히
급박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거나 그렇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수익이 이미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또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자, 항상 말씀드리죠.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행하는 매수의 포인트나 매수의 관점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장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주식 사거나 그러지 마시고, 장이 좋아도 밑에 있는 주식, 장이 나빠도 밑에 있는 걸 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고, 자, 확실한 거는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10% 가까이 오르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다. 네. 자, 요거를 요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1년도 넘어가서 보세요. 그때도 3년 미쳤다 할 때가 있었어요. 요때가 아마, 요때 9% 좀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요거는 9%까지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바로 다음날부터 뒤졌지만, 지금은 그냥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신고가를 막 때리고 넘어가는 모습이고, 요거는 지금 내려갔다 올라간 모습이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9%까지 올라가거나 뭐 10% 찍거나 이런 경우들은요, 대형주가 10% 이상 올라가, 특히 삼성전자가 10% 올라간다. 이거는 L전자 상한가 찍었을 때, 요때지, 요때. 상한가. 올롤롤롤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요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꽉 쥐고 있다가 여기서부터는 팔기 시작하는 거 봐. 이거 파는데 개인들이 왕창 들어갔어요. 애플카죠, 애플카. 애플카 이슈가 끝나야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게 얼마냐? 그게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포지션 볼 때는 그렇게 외국인 파는 거 봐요. 이게 3전에서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그 자리까지 오죠. 대체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후로 오랫동안 또 고생하네요. 네. 그래서 항상 대형주들이 안 하던 짓을 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뭐 기업이 나빠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변화는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고, 뭐 이거 오늘 지나고 나서도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개인들의 자금이 남아있거나 또는 뭐 다른 거 팔아가지고 또 사러 올 수도 있죠. 네. 하이닉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집중이 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일단 뭐 두고 보세요. 자, 지금은 이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잡아서 올리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돈 많이 쓰지 마세요. 그게 일단 핵심입니다. 지금은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소부장 애들은 올라온 게 어제 미치지 못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땡겨서 올리는 건데 제일 찝찝한 게 이 수급이거든. 3일 동안 외국인이 7조를 팔았는데 오늘 6천억 올려놓고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시장의 상승 부분은 거의 끝자락까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8,500억이죠. 어제 매도한 거 그냥 그 정도 사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한 6%나 올라야 되잖아.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어제 1조 4천억, 1조 5천억 팔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개인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셔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은 대부분이 뭔가 변화의 어떤 시작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그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한 번에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으로다가 보수적으로 가시되 올라가는 걸 자를 필요 없지만 변동이 나타나서 떨어진다 그러면 팔아버리시고요. 여러분들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무리하지 마세요. 현금 잘 두고 계세요. 자, 여기서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도에 너무 열을 올리실 필요도 없고요. 또 매수에도 너무 열을 올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뒤늦게 이제 사볼까? 그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장 포지션이 언제 팔아볼까 이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